그러면 보자. 거기에는 말이 너무 많으니까 따로 적는 거야. 일부러. 일단은 합의 법칙, 곱의 법칙이라고 되어 있는데 첫 번째 단순한 경우의 수만 얘기를 먼저 할게요. 단순한 경우의 수. 그러면 첫 번째는 거기에 나온 합의 법칙. 그냥 어떤 경우일 때 더하냐고 생각을 해야 돼. 그러면 얘는 또는이 나오거나 또는이라는 얘기가 있으면 아니면 뭐 연속되지 않는 경우에 연속되지 않는 경우. 오케이. 예를 들어서 내가 집에서 학원까지 오는데 세 갈래 길이 있어. 그러면 내가 일로 오면 여기로는 다시 못 가는 거니까. 오케이. 그래서 얘 따로 얘 따로 얘 따로. 그래서 얘는 1 더하기 1 더하기 1이가 총 세 가지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지. 오케이. 그래서 따로따로의 경우에 합의 법칙이고. 자,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하나가 있어. 또는에서는 항상 조심해야 될 게 중복을 조심해야 돼. 중복을 빼야 된다는 얘기야. 이해가 되지? 예를 들어서 내가 주사위를 던질 건데 짝수 또는 주사위 하나, 짝수 또는 소수 이렇게 나온다고 가정을 하면 짝수는 2, 4, 6 근데 소수는 2, 3, 5 이렇게 있겠지? 그러면 2라는 중복이 있기 때문에 하나는 날려줘야 된다 이거지. 그래서 원래는 3 더하기 3이지만 2라는 중복 하나를 날려줘야 된다 이렇게. 오케이? 이게 또는일 때만 조심하면 돼. 이해가 되지? 두 번째로는 이제 곱의 법칙인데 곱은 그리고 또는 이고 뭐뭐하고 이렇게 고라고 붙으면 연속이라고 보면 돼. 그리고 연속인 경우. 이해가 되지?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집에서 어디를 그러지? 학교를 갔다가 학원을 오는 경우다. 그러면 집에서 학교를 거쳤다가 학원을 가는 거니까 여기서 집에서 학교까지 가는 건 세 가지, 학교에서 학원까지 가는 건 두 가지니까 그래서 얘는 곱한다. 네? 내가 집에서 학교 거쳐서 학원까지 연속으로 가는 경우니까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지. 이해되겠어? 그래서 여기서는 특별히 뭐 조심해야 될 것까지는 없어. 여기는 어렵지 않으니까 생각하기. 그래서 거기 156페이지 거기 보면 합의 법칙에 또는에다가 동그라미 맞춰줘. 또는 괄호에 또는 그 다음에 뭐 방정식과 부등식의 해의 개수라고 되어 있는데 그 옆에다가 써줘. 자, 이 합의 법칙에는 이제 방정식, 부등식, 방부등식에 대한 얘기가 있어. 얘는 미안하지만 노하다. 어쩔 수 없어. 예를 들어서 이런 거 2x 더하기 y가 예를 들어 10보다 작은 xy가 자연수다. 찾아라 이러면 어쩔 수 없어. 노가다를 해야 되는데 큰 쪽에다가 개수가 큰 쪽에다가 먼저 집어넣어주는 거지. 그래서 x에 1 집어넣으면 얘는 8 나오고 x에 1 집어넣으면 얘는 1에서부터 뭐 7까지 가능하겠지. 10보다 작아야 되니까. 그 다음에 얘가 만약에 2가 들어간다면 얘가 4니까 y는 6보다 작아야 돼. 이런 식으로. 3이면 3보다 작아야 돼. 3이면 되고 4면 1밖에 안 된다. 이런 거. 오케이? 이해되지? 5는 안 되고. 그래서 여기선 7가지, 여기선 5가지, 여기선 3가지, 여기선 1가지를 다 더해줘야지. 왜? 1일 때 따로, 2일 때 따로니까. 이해돼? 그래서 이거는 합의 법칙에서 방부등식에 대한 얘기, 방정식, 부등식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 어쩔 수 없어. 천천히 노가다 해야 돼. 그래서 보통은 뭐 경우의 수가 20개가 안 넘어가. 그래서 직접 세보는 거야. 자, 그 다음에 곱의 법칙의 책에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동시에 동시에 괄호에 동시에. 자, 거기 밑에 전개식의 항의 개수라고 되어 있는데, 자, 전개식의 경우에 가장 간단하게 전개할 수 있는 걸 먼저 전개하는 게 좋아.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a 더하기 b, x 더하기 y 더하기 z. 얘는 분배란 말이야. 자, a 잡아서 하나, 둘, 셋, b 잡아서 하나, 둘, 셋이니까 총 6가지. 어렵지 않지? 자, 그런데 이런 건 어려워. 자, 이러면 동묘항이라는 게 생겨요.
전개할 수 있는 걸 먼저 전개하자는 거예요. 어떻게 전개를 하냐면 얘와 얘를 먼저 전개를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와 이렇게 곱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겠네. 그래서 요 앞에 거 a제곱 더하기 2ab 더하기 b제곱을 먼저 전개하고 그 다음에 얘랑 얘랑 곱하면 ac, bc니까 중복되는 게 없지. 그래서 여기서 5가지의 항이 나온다. 이런 식으로 전개할 수 있는 걸 미리 전개하자는 거야. 이해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조금 어려운 걸로 자,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풀어내야 되지? 그러면 전개할 수 있는 걸 먼저 전개하고 세제곱 전개할 줄 알지? 그럼 이거 전개하면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치? 그 다음에 얘도 제곱 전개할 줄 알아. 이런 식으로 맞지? 그래서 이렇게 전개를 해놓고 여기서는 4개의 항, 여기서는 6개의 항이잖아. 그런데 이렇게 곱한다고 중복이 생기진 않아. 왜냐면 여기의 문자와 여기의 문자가 애초에 다르니까. 그래서 여기에는 4개, 여기에는 6개의 항을 곱해주는 거. 이해되니? 그래서 전개식에선 단순하게 자 전개가 간단하다. 이거는 먼저 전개를 해주는 게 좋아. 그러니까 제곱을 하든 세제곱을 하든 이렇게. 그래서 곱셈 공식이 빠삭해야 돼. 오케이? 전개할 수 있는 거 먼저 전개한다고 생각해야 돼. 이해되지? 그리고 나서 여기랑 여기에 항이 다른 경우 얘가 A, B, C 여기가 X, Y처럼 항이 아예 다른 경우는 그냥 3 곱하기 2라고 생각해야 돼. 이해가 되니? 여기 항의 개수와 여기 항의 개수를 곱하면 된다. 됐을 때? 이렇게 정리하면 돼. 그 다음에 거기에 밑에 세 번째 약수의 개수의 총합. 자, 그 다음에 약수의 약수. 약수를 찾으려면 먼저 소인수 분해를 하는 소인수 분해. 이게 P포인트야. 예를 들어서 내가 72의 약수를 찾고 싶어 라고 한다면 72를 소인수 분해해야지. 얘가 8, 9, 72가 2, 3개, 3, 2개. 그러면 그때도 얘기했듯이 2로 나타낼 수 있는 건 1, 2, 2의 제곱, 2의 세제곱 3으로 나타낼 수 있는 건 1, 3, 3의 제곱까지이기 때문에 여기 곱해서 하나, 곱해서 둘, 곱해서 셋, 곱해서 넷 그래서 4 곱하기 3개의 약수가 나온다는 거겠지. 이해되겠어? 기억나지? 그래서 약수의 개수는 얘한테 하나 더하고 얘한테 하나 더해서 4 곱하기 3개다라는 거지. 이해돼? 그래서 약수의 개수는 이렇게 계산이 가능한 거야. 괜찮니? 그런데 그래서 여기다 정말 조각을 해볼게. 소인수 분해를 했을 때 A의 n제곱, B의 n제곱, C의 mn 제곱 이런 식으로 간다면 소인수 분해했을 때 약수의 개수는 하나씩 더해주는 거야. 그리고 얘한테도 하나 더해주고 그리고 얘한테도 하나 더해주고 이런 식으로 곱하면 약수의 개수가 나온다는 거지. 그러면 여기서 포인트는 약수의 총합이야. 이게 조금 어려운데 약수의 총합 들어봐. 아까 얘기했던 72라고 해보자. 그럼 얘는 아까 2가 3개, 3이 2개였잖아. 그래서 내가 1, 2, 2제곱, 2, 세제곱, 1, 3, 3의 제곱 이렇게 까지 썼어. 곱하고 이걸 다 더해야 돼. 그럼 더해봐. 1이랑 얘 곱하고 얘 곱하고 얘 곱하고 얘 곱해서 다 더하면 되고 3이랑 얘 곱하고 얘 곱하고 얘 곱하고 얘 곱해서 다 더하면 되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거에다가 1, 3, 3제곱 이런 식으로 곱해주면 된다는 거지. 이러면 얘가 자동으로 분배가 타다닥, 얘도 타다닥, 얘도 타다닥, 얘도 타다닥 총 12개의 항의 합이 만들어져. 이해가 되니? 그래서 약수의 총합은 꼭 조심해야 될 게 있어. 1을 포함을 해줘야 돼. 1 더하기 A 더하기 A의 제곱 더하기 이런 식으로. 그리고
다음에 지불 방법과 요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것도 학교 시험에 매번 나와. 자, 그래서 지불 방법과 금액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1,000원짜리 3장과 5,000원짜리 2장, 10,000원짜리 2장이 있다고 치자. 그럼 지불 방법, 첫 번째 방법이야. 자, 방법은 어렵지 않다 그래서 내가 5,000원 2개를 주는 거랑 10,000원 하나를 주는 거랑 똑같은 10,000원인데 방법은 달라. 그냥 개수만 세면 돼. 자, 1,000원짜리로 몇 개 줄 수 있어? 아니야. 안 줄 수도 있어. 그렇지. 그래서 얘가 4가지, 얘도 3가지, 얘도 3가지. 뭘 포함해야 돼, 여기서? 안 주는 거. 안 주는 거 포함해야 돼. 이해돼서? 안 주는 것까지 포함해. 그래서 얘네를 다 곱해. 그 다음에 뭐 해줘야 돼? 보통은 아예 안 주는 경우, 0원을 주는 경우는 빼야 돼. 빼기 1까지. 이게 방법이겠어. 이해되지? 오케이? 자, 근데 두 번째, 금액이 어려워. 금액은 이어지는지 꼭 봐야 돼. 이어지는지. 봐봐. 1,000원짜리를 1,000원, 2,000원, 3,000원. 근데 4,000원을 줄 수가 없지. 1,000원짜리가 4개가 없으니까. 그 다음에 5,000원짜리 단위로 생각을 해보자면 5,000원, 10,000원, 15,000원, 20,000원 다 줄 수 있지. 그러면 얘는 1,000원짜리에서 여기까지 이어지지 못해. 근데 얘에서 얘로 이어질 수는 있어. 이거 이해가 되니? 그러면 얘를 하나로 생각해. 그러면 들어봐. 1,000원짜리 3장은 어쩔 수 없어. 근데 5,000원짜리가 몇 장 있다고 생각하면 돼? 얘를 4개로 쪼개는 거야. 그렇지. 5,000원짜리가 6장 있다고 생각하면 훨씬 낫다. 이해가 되겠어? 그러면 1,000원짜리가 3장이니까 똑같아. 얘는 경우가 몇 개야? 내가 줄 수 있는 경우. 그렇지. 얘는 4개, 얘도 7개. 그리고 곱한 다음에 하나 또 빼주면 되지. 이해되겠어? 여기도 안 주는 거 포함해야 돼. 알겠어? 네. 자, 그런데 만약에 1,000원짜리가 4개 있고 5,000원짜리 똑같이 있다고 치자. 2개, 10,000원짜리가 2개야. 자, 그러면 여기서 이리로 이어져. 이어져. 1,000원, 2,000원, 3,000원, 4,000원, 5,000원 이어지잖아. 1,000원 단위로 쭉 올라갈 수 있다는 거야. 그럼 얘도 이어지고 얘도 이어지면 가장 작은 단위로 쪼개. 자, 얘를 1,000원짜리 몇 장으로 쪼개보면. 자, 4개, 여기 1,000원은 10개지. 얘 1,000원은 20개야. 그럼 30 몇 개? 34개? 예, 34개라고 생각하면 이해돼? 그럼 얘로 줄 수 있는 경우는 몇 가지야? 35개인데 거기서 안 주는 경우 돼야지. 이해되니? 요렇게 계산을 해야 돼. 이게 어려워. 그래서 이어지는지 보면 이어진다면 앞에 거 작은 수로 얘를 갈아버려. 그러니까 돈을 간다고 생각하면 돼. 언제죠? 요게 금액이 돼. 그래서 요게 좀 어려워. 이해되겠지? 그래서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방법은 그냥 하나씩 더해서 1 빼면 되고, 오케이. 금액은 이어지는지 확인을 해서 작은 걸로 줄인다. 오케이. 이렇게. 자, 그 다음에 거기 밑에 색칠하는 경우인데, 이건 어려워. 색칠하는 경우는 어려워. 자, 색칠하는 경우. 일단 순서를 정해주는 게 좋아. 그러니까 순서를 정해. 자, 순서를 정할 건데 색칠하는 건 기본적으로 가장 많이 겹치는 놈을 선정을 해. 첫 번째. 그래서 가장 많이 겹치는, 많이 만나는, 뭐라고 할까? 많이 겹치는 그냥 걔 먼저. 오케이? 가장 많이 겹치는 놈을 먼저 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자, 가장 간단한 거 먼저 해볼게요. 이렇게 A, B, C, D. 자, 여기서 내가 4개의 색을 가지고 있어. 그런데 얘는 첫 번째로 칠할 수 있는 게 2개. 뭐 A도 있고 사실 C도 있지. 왜 가장 많이 겹치는 애를 먼저 하냐면 얘를 칠해주면 얘네가
그만큼 줄지. 이해가 되니? 그래서 A를 가장 먼저 칠해줄 거야. 그 다음에 누구 칠해야 돼? 그 다음도 많이 겹치는 데를 칠해. 그 다음은 B 말고 C를 먼저 칠해주는 게 좋지. 그리고 BD는 사실 똑같아. 그렇지? 그러면 A를 칠할 수 있는 건 4가지. C에 칠할 수 있는 건 얘를 칠하면 안 되니까 3가지. 그러면 B에 칠할 수 있는 건 그렇지 둘 중에 하나만 아니면 되니까. 그 다음에 D도 얘네 둘만 아니면 되니까 이렇게. 오케이? 간단하지. 여기까지 괜찮겠어? 근데 조심해야 될 게 하나가 있어요. 자, 요게 제일 어려워. 요게 제일 어려운데 색칠하는 데 와서 돌 때 회전이 가능할 때. 회전이 이게 무슨 거냐? 저번에 한번 너가 당했을 건데. 자, 이렇게 보자. 여기를 A, B, C, D, E라고 이렇게 5개의 색이 있어. 이게 상당히 중요해. 자, 첫 번째 가장 먼저 칠할 건 누구야? A부터 칠하자. 그 다음에 누구 칠해볼래? 뭐 이렇게 돌잖냐? A, B, C, D, E로 돌 거야. 그러면 들어봐. 자, A에 칠했어. A는 5가지 중에 하나 칠하겠지. 그럼 B는 A랑 겹치니까 4개 중에 하나를 칠해야 돼. 맞지? 자, 그 다음에 C는 얘네 둘 칠했으니까 맞지? C는 나머지 3개 중에 하나 칠해주면 돼. 자, C 하나 칠했다고 치자. C까지 칠했어. 그럼 이제 D 칠할 거야. 그런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있어. 자, D 몇 개 중에 칠할 수 있어? 2개만 아니면 되잖아. 그래서 3개 중에 하나를 칠할 수 있지. 맞아? 그런데 여기서 진짜 조심해야 돼. 노란색을 칠할 수 있다는 거야. 얘랑 똑같은 경우. 맞지? 그러면 얘가 몇 가지야? 그렇지. 그런데 얘를 내가 만약에 보라색을 칠하면 어떻게 돼? 2가지로 바뀌어. 그래서 얘한테 항상 선택권을 줘야 돼. 자, D. 너 B랑 같은 거 칠할 거야? 다른 거 칠할 거야? 자, 만약에 여기서 구분을 해줘야 된다는 거야. D와 B가 같은 걸 칠해. 그러면 D와 B가 같은 걸 칠하면 D는 B가 칠한 걸 칠해야 되잖아. 그래서 얘한테 경우는 하나밖에 없어. 맞지? D가 칠한 걸 B가 칠한 걸 칠해야 되니까. 자, 그러면 얘가 칠해졌어. 그러면 E가 칠할 건 몇 가지? 3개 지금 노란 거 2개? 그치, 3가지지. 자, 그런데 만약에 D와 B가 다르다면 그러면 잘 들어봐. 이미 초록색, 노란색, 주황색이 칠해졌잖아. 그럼 얘는 다른 걸 칠해야 돼. 이런 걸. 이해되지? 그러면 3개가 아니어야 되니까 얘는 경우가 2가지야. 이해되니? 자, 그러면 E는 3개를 안 칠해야 되니까 2가지로 이렇게 나와. 그래서 얘는 2를 더해줘야 돼. 다른 게. 이해돼? 여기에는 5, 4, 3은 똑같이 있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 요게 어려워. 이게 회전하는 경우가 포인트야. 회전하는 경우가 뭐냐면 그냥 돌렸을 때 얘는 돌렸을 때 비슷하잖아. 그런 경우가 있는 거지. 이거만 조심하면 돼. 서술형 몇 문제 나와? 서술형 근데 서답으로 서답으로 나오네. 간다고?
여기 책에는 안 나와 있는데 이것도 중요한 얘기야. 이거 하나만 얘기를 할게. 자, 서로 다른 사람에 대해서 가져봐. 예를 들어서 어떤 세 명이 와. 자, 세 명이 오는데 세 명이 그 음식점 가면 이렇게 박혀 있는 거 있잖아. 옷 같은 거 이렇게 걸라고 여기에 모자를 하나씩 걸 거야. 자, 이렇게 모자를 하나씩 걸어. 세 명이 모자를 하나씩 이렇게 걸었어. 그런데 A라는 애가 여기 걸었고 B 여기 C 걸었어. 그런데 세 명이 나가면서 서로 다른 애 걸 가져가는 경우야. 이런 걸 이제 교란 순열이라고 얘기해. 조금 어려운 말고. 그러니까 교란, 서로 다른 걸 가져가. 오케이. 자, 그러면 만약에 두 명이 있어. 두 명이 들어가서 서로 다른 걸 가져갈 경우는 몇 가지? 자, 예를 들어 너랑 나랑 옷을 서로 벗어놨어. 그런데 너가 가져가 내 걸 가져가야 돼. 나는 너 걸 가져가야 돼. 딱 한 가지밖에 없어. 무슨 얘기인지 이해돼? 두 명은 딱 한 가지의 경우밖에 없어. 그럼 세 명은 이것처럼 세 명. 자, A, B, C라고 한번 해볼게. 그러면 A는 A 걸 가져가면 안 되잖아. 그래서 A는 B 걸 가져가야 돼. 그러면 얘는 A 걸 A 걸 가져갈 수 없잖아. 얘가 C를 가져가야 얘가 A를 가져가지. 무슨 얘기지? 두 번째로 만약에 A가 C 걸 가져가. 그럼 얘 A, 얘 B면 딱 되겠지. 그래서 얘는 총 두 가지의 경우밖에 안 나와. 이해되겠니? 총 두 가지의 경우. 자, 그런데 네 명부터는 이제 조금 복잡해. 네 명부터는 복잡해. A, B, C, D라고 똑같이 해보자. 자, 그러면 A는 B 걸 가져가거나 아니면 C 걸 가져가거나 아니면 D 걸 가져가야 돼. 자, 그러면 B 가져갔으니까 A, C, D 남았지? 얘가 A를 가져갈 수도 있고 C 가져갈 수도 있고 D를 가져갈 수도 있어. 자, 그러면 BA 가져가면 CD 남았으니까 얘는 서로 다른 걸 가져가야 돼. 자, CD 가져가면 AD 남았잖아? 그럼 여기가 A를 가져갈 수는 없지. 얘가 D니까. 그럼 이렇게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얘는 BD 가져갔으니까 CA. 그럼 이렇게밖에 못 가져가지. 마찬가지. 이것도 해보면 CA면 CB는 안 되니까 CD. 그러면 CA면 BD 남았으니까 여기 D와 B밖에 안 돼. 얘가 D를 못 가져가니까. 얘는 CD 가져가면 A 남았잖아. 그런데 A, B, BA 상관없지. A도 가능하고 BA도 가능해. 자, 마찬가지 D 가져가면 여기는 A와 C와 D 뭐를 가져가야 돼? 미안해. A와 C만 돼. A와 C만 가. 자, 만약에 DA 가져가면 CD 남았잖아. 그럼 CD가 안 되니까 BC만 가능해. 자, 여기는 AD 남았어. AB 남았어. 그러면 얘가 이렇게 가져갈 수 있어. 총 9가지가. 근데 이걸 맨날 할 거야. 5명일 때는 마태이가 5명이면 몇 가지? 이거 외우는 게 좋아. 5명이면 44가지. 서로 다른 걸 가져가는 거. 그래서 이거는 외워도 2명이 1개, 3명이 2개, 4명이면 9개, 5명이면 44개. 갑자기 파마감 들어. 5명은 잘 안 나와. 왜? 이걸 쓰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그래서 여기까지 많이 나오니까 요거 정도는 기억해. 오케이. 하나, 2개, 9개. 그래서 2명일 때 1가지, 3명일 때 2가지, 4명일 때 9가지. 이게 서로 다른 걸 가져가는 경우. 이걸 교란 순열이라고 해요. 어렵게 얘기하면 이건 뭐 굳이 쓸 필요는 없고. 쌤 마시고 좀 바꿀게.
그래서 저거 다 정리되네. 그러면 두 번째로 이제 수련을 볼게요. 페이지 168쪽에. 이 순열은 뭐 어렵진 않아. 순열이라고 하면 자 순서가 있어. 순서가 있어. 우리는 조합을 지금 안 하니까 순서가 있다, 무조건 있다고 생각을 해. 자 예를 들어서 4명 중에 3명을 배열할 거야. 줄 세울 거야. 그러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있겠지. 자, 첫 번째에 들어갈 수 있는 애몇 명이야? 4명 중에 들어올 수 있고, 두 번째는 나머지 3명, 세 번째는 2명이라는 거지. 그래서 잘 들어. 자, 순열이라고 하면 P라고 쓰는데, 자, 4명 중에 3명을 나열한다는 뜻이야. 그러면 자리가 3개 있는 거야. 요게 자리 개수야. 그래서 4 곱하기 3 곱하기 2라고 생각하면 돼. 자,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 얘는 자리의 개수. 오케이? 자리수라고 하면 더 그런 거야. 자리 개수. 그래서 얘가 1, 2, 3인 거야. 이해가 되겠니? 그리고 얘는 그냥 인원수야. 여기 4로 시작하면 된다는 거지. 그러면 들어봐. 자, 요게 좀 어려운데. NPR이라고 많이 쓰거든. N명 중에 R명을 나열해라. 그러면 N 하나씩 까는 거야. N-1, N-2. 자 이렇게 쭉 깔 거야. 자 그런데 자리가 몇 개인 거야? 자리가 R개인 거지. 오케이? 이렇게 간단하게 계산하면 돼. 자 근데 이 마지막 거는 웬만하면 외워줘. 이게 계산이 은근 많이 나오거든. 여기가 N 빼기 R 더하기 1이야. 이거 웬만하면 외워. 이거는 외우는 게 좋아. 암기. 처음부터 N부터 여기까지다. 오케이? 이렇게 암기해 줘야 이거는. 거기 나와 있어. 수녀의 수를 해줘. 여기. 이해가 되니? 자, 또 몇 가지 중요한 게 있는데 NPN의 경우 N명을 그냥 나열하는 거야. 요거는 N 팩토리얼이라고 얘기를 해. N에서 쭉쭉쭉 1까지 곱하는 거. 예를 들어 5명 중에 5명 나열해야 돼. 그러면 얘는 그냥 5, 4, 3이 2인 거야. 왜? 자리가 5개니까. 이해되지? 오케이? 요렇게 NPN은 N 팩토리얼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하나가 더 있는데, 자, 0 팩토리얼은 아무것도 안 붙은 것 같지만 2야. 요것만 주시면 돼. 거기에 여기 수열의 수 나와 있어. NPN은 NP이고, NP0은 하나. NP0이 뭐냐면 아무도 안 뽑아. 경우가 없는 게 아니야. 아무도 안 뽑는 딱 하나의 경우가 있는 거야. 그리고 마지막에 여기 0팩은 하나. 요 정도는 기억을 해줘야 돼. 자, 그다음 이제 이웃하는 경우, 이웃하지 않는 경우 이런 걸 조금 얘기를 할게. 자, 예를 들어서 자, 이웃하는 경우를 먼저 따져보자. 이웃하는 경우, 이웃하는 순간. 자, 이웃하면 예를 들어서 A, B, C, D가 있어. 근데 A와 B가 존나 친해. 얘네가 존나 친해. 그래서 A와 B는 항상 붙어 있어야 돼. 그러면 얘네를 한 명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자,
얘네 둘을 한 명이라고 생각을 해. 자, 한 명 취급을 해. 그럼 몇 명인 거야? 지금 4명인 거지, 그치?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4명을 나열을 해. 그리고 얘네 둘을 서로 바꾸는 경우가 무조건 들어가야 돼. 이해가 돼? 그래서 다시 자, 얘를 한 명으로 나타냈을 때 하나, 둘, 셋, 넷, 4명을 나열하는 경우고, 그 다음에 얘는 뭐냐면 이웃하는 애들이 서로 바꾸는 경우. 자, 얘네 둘이 서로 바꾸는 경우, A와 B가 서로 자리를 바꾸는 경우다 이렇게. 그럼 만약에 A, B, C, D, E, F, G까지 총 7명 있어. 그런데 A, B, C가 이웃해야 돼 라고 하면 어떻게 해? 자, 전체 몇 명인가요? 일단 그렇지. 얘를 한 명으로 보니까 5명을 나열을 해주고 그 다음에 얘네 셋이 자리를 바꾸는 경우 3, 2, 1을 곱해주면 되겠다. 되겠니? 이렇게 계산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웃하는 경우에는 한 명이라고 보는 거야. 이게 이웃하는 경우. 되겠니? 자, 그럼 이번엔 이웃하지 않는 걸 볼게. A와 B는 죽어도 이웃하면 안 돼. 개싫어. 그러면 첫 번째야. 이거 제일 쉬워. 이웃해도 되는 거. 애들 먼저 놔요. 자, 얘네 둘은 버리고 일단 셋을 먼저 나열하라는 거야. 자, 3팩이겠지 지금. 자, 이웃해도 되는 애들 먼저 나열해. 그러면 예를 들어 C, D, E 이렇게 나열이 됐다고 치자. 그럼 이제 A, B를 어떻게 할 거야? 사이사이에 넣는 거야. 자, 그럼 봐봐. 여기에 들어가도 아무 문제가 없어. 그러면 두 번째로 이제 이웃하지 않아야 되는 거, 이웃하지 않는 애들을 이후에 나열, 사이사이에 나열하는 거야. 사이사이에. 오케이? 자, 그러면 A한테 물어볼 거야. 자, 너 4개 중에 하나 들어갈 수 있어. 어디 들어갈래? 4가지지. 자, 그 다음 B한테 물어봐. 자, 예를 들어 A가 1로 들어갔어. 그럼 B는? 그렇지, 3가지 중에 하나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전체 경우의 수는 얘와 얘를 곱해야 되고 연수이어야 하니까 같이 나열을 하는 거니까 이해가 되겠네. 그래서 이렇게 경우가 만들어진다는 거지. 그래서 이웃하지 않는 수열은 이웃해도 되는 애들을 먼저 나열을 해놓고 그 다음에 사이사이에 집어넣는 거야. understand? 이렇게 하면 된다. 그 다음에 거기 밑에 있는데 여러 가지 순열에 정수의 개수 이건 엄청 쉬워. 맨 앞에 0만 들어가면 안 된다. 오케이. 그러니까 이거 딱 안 할게. 맨 앞에 0만 안 들어가도 돼. 그것만 조심하면 돼. 자, 근데 사전식 나요. 이거는 꽤 중요해. 사전식. 네. 사전식 뭐예요? 예를 들어서 아무 단어나 뭐가 있을까? 그냥 A, B, C, D라고 할게. 편하게. 자, 얘를 사전식으로 나열을 할 거야. 사전이라고 얘기를 하면
항상 A가 앞에 있어야 되는데 사전이야. 그치? A, B, C, D 이 순서지. 자, 그런데 사전이라고 얘기하면 너무 헷갈리잖아. 그래서 이걸 숫자로 바꾸고 시작하는 게 좋아. 숫자는 이해하기가 편하니까. 자, 그런데 여기서 예를 들어서 몇 번째라고 할까? 50번째라고 하자. 자, 50번째 문자는 누구냐? 그러면 자, 들어봐. 그럼 잘 들어. 맨 앞에 1이 올 경우에 1 땡땡땡땡의 경우는 총 몇 가지야? 나머지 4개만 배열해 주면 되지. 그래서 여기는 4, 팩 2, 대. 여기 이해돼? 4개를 배열하면 되니까 2, 3, 4, 5를 배열만 하면 되니까 몇 가지야? 24가지. 자, 한 번만 더 가볼게. 그러면 50개는 아직 안 되잖아. 그래서 2 땡땡땡땡의 경우도 4팩 총 24가지야. 자, 두 번만 더 하면 되지. 그 다음 숫자거든. 3이겠지 당연히 시작은. 자, 그 다음에 가장 작은 숫자들이어야 돼. 그러면 3 제외하고 1, 2, 4, 5 순서로 가장 작겠지. 아니? 앞에 게 작아야 될 숫자다. 이게 그러면 자 얘까지 해서 48개니까 얘가 49번째라는 거야. 자, 그럼 그 다음 번째가 뭐야? 3, 1, 2, 5, 4로 바뀌어야 돼. 이해가 돼? 오케이. 자, 뒤에서부터 바꾸는 거야. 얘를 올릴 수 없으면 얘를 올리는 거지. 오케이? 얘가 올라갔어? 그 다음 번째 누구게? 얘를 올릴 수 없으니까 얘를 올리는 거야. 그래서 얘가 3, 1, 4, 그 다음 가장 작은 거 2, 5 이런 식으로. 오케이. 그런데 어쨌든 얘가 그러면 50번째다라는 거니까 우리는 얘를 골라주기만 합니다. 자, 그러면 원래는 문자였으니까 A, C, D 였으니까 이걸 다시 C, A, B, 또 E, D 이렇게 바꿔주면 되겠지. 이해되겠니? 이게 사전식 돼. 그래서 1 땡땡땡땡, 2 땡땡땡땡 빈자리만큼 팩토리를 해주면 돼. 괜찮아? 이런 식으로. 이게 이제 사전식 나열이야. 보통은 요즘엔 숫자로밖에 안 줘. 사전을 잘 안 쓰니까. 이게 마지막이야. 적어도. 그리고 기출 한번 싹 풀어보고 그러고 가자. 한 5시 반? 알겠어. 최대한 빨리 할게. 자, 여기가 괜찮지? 적어도가 포함된 건 뭐가 있냐면 적어도 얘는 전체성상 반대되는 경우를 빼야 돼. 자, 이게 무슨 소리냐? 예를 들어서 남자가 4명, 여자가 3명 있다고 치자. 자, 얘네를 내가 나열을 할 건데, 적어도 한쪽 끝에 여자가 이런 경우를 찾아라라고 하면, 자, 적어도라는 얘기를 보면 반대로 생각해줘야 돼. 그러면 한쪽 끝에 여자가 와야 되는데 반대가 뭐야? 남자가 오는 경우겠지. 오케이? 그래서 여자가 안 오고 남자가 오는 경우 생각합니다. 자, 일단 전체 경우가 7명을 나열하는 거기 때문에 7패. 요게 얼마나? 4,320인가? 아마 그렇게 될 거야. 정확히 기억이 안 나. 계산을 해봐. 나오겠지. 자, 그런데 이렇게 반대되는 경우, 한쪽 끝에 여자가 와? 아니. 양쪽에 남자가 오는 경우. 자, 양 끝에 남자가 오는 경우다고 먼저 생각을 해. 자, 그러면 일단 이 4명 중에 2명을 양 끝에 세워야 되잖아. 자, 맨 처음에 올 수 있는 애가 몇 명이야? 4명 중에 하나, 그 다음에 맨 끝에는 3명 중에 하나가 오겠지. 자, 양 끝에 남자가 오는 경우는 4 곱하기 3. 일단, 자, 여기는 맨 앞, 여기는 맨 뒤. 여기까지 이해가 되지. 남자 중에 골라야 돼. 그리고 나서 나머지는 알아서 배열하면 되지. 그래서 이렇게 되지. 이해돼? 나머지 5자리는 아무렇게나
120이니까 이거 얼마다? 120에 14니까 1440. 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얘를 빼면 답이다. 이렇게 적어두는 항상